네, 안녕하세요. 얼크입니다. 자, 지난주에 스프링 MVC의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진행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핸들러 매핑 쪽에서 어노테이션 기반의 리퀘스트 메소드 핸들러 매핑과 핸들러 어댑터에서 어노테이션 기반의 리퀘스트 매핑 핸들러 어댑터를 사용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 어노테이션 기반의 매핑의 사용법, 어떻게 보면 툴 사용법과 같은 건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오늘은. 자, 이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핸들러 매핑을 위해서 클래스에다가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걸 하나 적어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행되는 어댑터, 즉 핸들러 어댑터를 위해서 메소드에다 이제 리퀘스트 매핑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 패스를 적어줬는데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에서 매핑되는 것, 즉 클래스의 매핑과 그리고 메소드의 매핑을 합해서 URL이 만들어진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슬래시 유저 슬래시 유저라고 하는 URL로 매핑이 될 거고요. 이 exception은 슬래시 유저 슬래시 exception이라고 하는 URL 패스로 이 메소드가 매핑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클래스에 있는, 그러니까 즉 리퀘스트 매핑에 페어런트 패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클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매핑에 대한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에 이제 리퀘스트 매핑 클래스가 생략이 되면 메소드에 있는 그 리퀘스트 매핑의 패스를 그대로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지난번에 살펴봤던 자, 특정 패스에서 매핑을 해주는데 이게 메소드가 리퀘스트 메소드가 get 방식으로 넘어오느냐 아니면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느냐 업로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슬래시 업로드인데도 불구하고 메소드가 달라졌을 때에 매핑이 되는 부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라고 하는 그 리퀘스트 메소드에 따라서 매핑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한 패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동일한 패스인데도 불구하고 파라미터 밸류에 따라서 매핑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에서 얘도 패스로 바꿔봅시다. 바꾸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추가할 건데요. 파라미터에다가 id는 한 이 값, id는 이 값만 이 메소드를 타라 라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버를 한번 띄워보고요. 서버가 다 띄워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유저 우리가 파라미터 id는 1 하게 되면
잘못된 매핑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라미터 값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2인 경우만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파라미터의 값별로 요구사항, 즉 그 매핑이 되는 메소드가 달라질 수 있다. 패스는 똑같지만 이런 기능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능은 컨텐트 타입입니다. 컨텐트 타입, 즉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컨텐트 타입이 아니고 헤더. 클라이언트가 호출하는 헤더의 값에 따라서 매핑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컨텐트 타입 예를 들어주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컨텐트에 텍스트 슬래시 아스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헤더 값에 따라서 얘를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 아스타 실제 예를 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하는 녀석이 과연 동작이 될까요? 이렇게 좀 설정 하나만 좀 바꿀게요. 이거 말고. 다이얼로그 보면서 그래요.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이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이 버튼 누르면 업데이트 클래스 할 건지 디플로이를 다시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션이 바뀌면 서버를 재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서버 재시작하지 말고 그냥 디플로이만 바꿔서 하면 되거든요. 리디플로이로 변경해서 가겠습니다. 서버가 다 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요청을 하게 되면 unsupported media type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텍스트 슬래시 HTML 아닌가요? 컨텐트 타입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요청, 리퀘스트에 지금 보면 컨텐트 타입에 따라 매핑이 달라져요. 즉, 헤더 값이죠. 이 헤더는 리퀘스트 헤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리퀘스트 헤더에 있는 컨텐트 타입에 따라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 지금 리퀘스트 헤더를 한번 볼까요? 그 디버그 창을 띄우고, 지금 크롬입니다. 크롬 디버그 창을 띄우고 요청을 했을 때 이거 말고 헤더 정보를 봅시다. 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헤더 값을 좀 보면, 자, 이 헤더 값에는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컨텐트 타입을 명시해서 보내주지 않아요. 즉, accept라고 하는 헤더만 보내주거든요. accept는 리스판스, 이런 녀석들의 리스판스들을 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내주지, 특정 컨텐트 타입만 주세요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값에 대해서 지금 아예 보시면 여기도 나오나요? 여기도 나오죠. 컨텐트 타입이 아무것도 없어서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디버깅에도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컨텐트 타입이 아스타인 경우에는 수행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아스타로 다시 한번 띄워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플로이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컨텐트 타입을 허용하니까 정확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특정 메소드가 매핑이 될 때 같은 패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헤더 값에 따라서 매핑되는 걸 달리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consumed produce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consume은 뭐 소비, 그리고 produce는 제공자가 되니까 대충 의미를 알겠죠. 리퀘스트를 보낼 때, 자, 그 미디어 타입이 어플리케이션 JSON 주세요라고 컨텐트 타입에 명확하게 명시된 녀석만 얘랑 랩핑해줘 라고 하는 게 바로 consumeds고요. 그리고 produces라고 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accept, 아까 accepted를 봤죠. accept가 가능하다고 하면 얘가 매핑이 돼서 어플리케이션 JSON으로 결과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즉 이거 consume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컨텐트 타입에 우리가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죠, 브라우저가. 그렇기 때문에 consume application JSON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소드가 매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consume은 아까 이 컨텐트 타입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잠깐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produce 한번 해보겠습니다. produce 해서 얘는 application JSON. 이건 뭐냐 하면 리스폰스를 제공할 때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accept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 메소드 매핑을 해줄 거야. 그리고 리스폰스를 어플리케이션 JSON 타입으로 너한테 전달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JSON 뷰를 해석해서 갖고 와서 JSON 형식으로 아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잘 배포가 됐나요? 자, 이렇게 좀 이쁘게 보면 이렇게 consumeds와 producer, 즉 request의 컨텐트 타입과 리스폰스의 컨텐트 타입을 이 두 가지 옵션으로 매핑과 리스폰스까지 조율해 줄 수 있다라는 기능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et 매핑, put 매핑, post 매핑, delete 매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녀석이냐면 자, 여기 업로드를 바꿔볼게요. 업로드 리퀘스트 메소드 get 좀 길어지잖아요. 이거를 많이 쓰니까 get 매핑. 리퀘스트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 부분을 생략하고 어노테이션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매핑. 이렇게. 자, 리디플로리에서 잘 동작이 되는지 봅시다. 업로드하게 되면 get으로 해서 어떤 그 파일 업로드 화면만을 요청을 할 거고요. 파일 선택을 해서 실제 업로드를 한 후에는 자, 이렇게 업로드된 결과를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잘 동작하죠? 그래서 이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과 관련된 부분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 라고 아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메소드별로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골뱅이를 통한
파라미터를 하나 받은 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메소드 파라미터는 이런 녀석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판스라고 하는 녀석이 또 파라미터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세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파라미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디버거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고 인스턴스들이 잘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와 HTTP 서블릿 리스판스는 서블릿 할 때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본 적이 있죠. 자바 서블릿의 기본적인 리퀘스트와 그리고 응답을 위한 리스판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저의 오브젝트를 변했으니 요청을 가게 되면, 자, 디버거, 이거 잘 보이실런가요? 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스턴스가 충분히 할당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즉, 이런 오브젝트를 알아서 매핑돼서 파라미터로만 적어주면, 인스턴스가 잘 할당돼서 넘어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션도 마찬가지로 인스턴스가 할당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세션과 플레이 시켜버리고, 요거 일단은 나중에 지워버릴게요. 요거 이제 안 다룰 거니까 유저로 패스 화면으로 좀 바꿔보고, 자,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자, 그럼 세션이 도대체 뭘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웹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아셨다면 중간에 알 수가 있죠. 쿠키와 세션,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쿠키와 세션은 뭘까? 쿠키는 우리가 보면은 웹 브라우저에 URL을 요청을 하면 리퀘스트가 있고 리스판스를 그대로 받게 되죠. 그럼 다른 패스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앞에서 요청한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면 로그인 정보나 아니면 어떤 기타 등등 다른 데이터들을. 자, 그러려면 어딘가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다른 패스, 다른 리퀘스트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패스 간의 정보를 퍼시스턴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두 가지 솔루션이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있습니다. 하나는 쿠키이고 하나는 세션입니다. 쿠키는 브라우저에 그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세션은 서버에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브라우저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이, 뭐 서버에 정보 저장하는 것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브라우저에 정보를 저장하는 쿠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다 보니 스트링밖에 저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서버에 그 저장을 하기 위해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오브젝트도 요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세션을 한번 다뤄볼게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 것인가?
세션에다가 유저 오브젝트를 한번 저장을 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유저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세션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된 get attribute. 자, 유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된 오브젝트를 갖다 줘. 서버에 저장된. 자, 처음에는 유저라는 오브젝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널인 경우에는 우리가 쓴 것처럼 이 id 값의 파라미터를 받고 넣어줘 라고 해서 유저를 리턴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그냥 세션의 밸류 하나 저장을 시켜볼게요. 유저에다가 아니죠? 유저가 아니고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 유저란 이름으로 유저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화면에 네임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유저.빌더에서 네임에다가 세션이라고 하는 걸로 빌드 시켜서 세션에다가 유저란 오브젝트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기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세션에 아무런 값이 없죠. 없기 때문에 요 슬래시 유저라고 id 값이 들어오게 되면 유저가 널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id 값을 id가 파라미터인 녀석에 대한 유저를 갖고 와서 유저점 이름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세션에다 뭘 저장을 했습니까? 세션이란 이름으로 오브젝트를 저장을 했죠. 그럼 두 번째 슬래시 유저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슬래시 유저라고 들어오게 되면 세션 값의 유저라는 이름, 즉 세션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리턴이 될 거니까 이름이 화면상에서 세션이라는 걸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다 100% 됐겠죠? 자, 처음에 유저 ID 1번이라고 하게 되면 DB에 있는 헐크 값, 세션에 저장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션에 저장된 값이 있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요. 세 번째도 세션. 계속 세션이네요. 왜냐하면 세션에 오브젝트가 저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 세션은 언제 끊기나요? 라고 이제 궁금할 수가 있겠죠. 세션을 끊기는 시점은 예를 들면 브라우저가 종료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세션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를 종료하더라도 세션을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한 30분이 아마 디폴트 값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탑캣 서버를 사용을 하죠.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세션 타임아웃 값으로 하나의 세션이 끝날 수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세션 값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션 값을 그대로 유지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브라우저 클로즈 하게 되면 세션 값이 닫아지게 될 건데요. 얘 왜 안 뜨냐? 망가졌나? 한번 강제적으로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사파리가 버그가 있나 보네요. 네. 그러면 파이어폭스 얘는 세션 값을 저장을 하던가. 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호출을 하게 되면 세션 값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세션이 나오겠죠? 자, 이 파이어폭스를 종료를 시키고, 다시 활용을 하게 되면, 아이디 1번. 파이어폭스도 여전히 세션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군요. 사파리가 딱 테스트하기 좋은데. 어쨌든 사파리로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켰을 때는 사파리 같은 경우는 세션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증상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거는 서버에 분명 오브젝트가 저장을 하긴 했는데 클라이언트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서버에 오브젝트가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값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키 값을 보면요. 자, 이거 호출하는 쿠키 값을 보게 되면 JSession ID라고 해서 톰캣이 이 사용자에 해당이 되는 세션을 유지하기 위한 ID 값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D 값을 기준으로 이 사용자와 관련된 세션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오브젝트들은 이 ID를 기반으로 저장소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JSession ID라고 하는 쿠키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오브젝트를 세션에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이런 세션을 저장 값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D 값을 서버가 인밸리드 시켜버리는 것은 서버의 타임아웃 기준으로 인밸리드 시켜버리고요. 브라우저가 세션을 종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브라우저 쿠키에 저장된 이 JSession ID 값을 브라우저가 날려버리는 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세션이 날아가게 됐다고 보면 되죠. 여기에서 날리는 기능이 아마 있을 거예요. 파이어버그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쪽에 여기에서 얘를 딜리트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세션 쿠키 값을 제거를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헐크 값이 나오게 되고 이 세션 아이디를 새롭게 발급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저랑 오브젝트를 세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장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호출할 때는 이렇게 세션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쿠키하고 세션의 개념이고요. 세션의 개념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파라미터로 이 HTTP 세션이라는 게 넘어올 수 있다고 했고요. 리퀘스트 파라는 우리가 썼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리퀘스트 파라. 우리가 HTTP 리퀘스트 파라미터 값을 그대로 매핑해서 전달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에는 여기에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지금은 파라미터가 required 해요. 무슨 얘기인가요?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 값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요거는 옵션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옵션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정의된 것처럼 required false, 그리고 또 무조건 디폴트 밸류 못하지만 디폴트 밸류로 여기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리퀘스트 파라에 대한 얘기였고요. 파라미터로는 패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REST API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ID를 파라미터로 받지 않고 패스로 받아서 활용을 많이 해요. 이게 직관적이고 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request 파람이 아니고 pass variable, 요 ID 값이 패스로 있는 녀석을 여기에다 매핑해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우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세션도 다 지워버리고 다시 user.dau.get id 이렇게 바꾸고요. 서버를 재배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배포가 됐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핑이 안 되죠. 대신에 패스로 하게 되면 매핑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1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1이라고 하는 패스를 통해서 뷰 리졸버까지 가게 되면 뷰 리졸버가 어떤 녀석을 웹 INF 밑에 뷰즈 밑에 user.1.jsp를 찾게 되잖아요. 아이고, 이거 마우스가 배터리가 없나? 연결됐네. 요거를 찾게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자, 요거 조금 고쳐볼게요. 여기에다가 얘를 모델 앤 뷰를 리턴하게 만들 거고요. 모델 앤 뷰에다가 유저, 이렇게 뷰네임을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유저라고 하는 뷰 이름을 가지고 리소스를 찾는다 그랬죠. 그리고 모델은 묻점 add 오브젝트로 해서 유저란 이름에 user.dau.get id 이 값을 넘겨주고 얘는 리턴은 모델 뷰로 리턴하면 되겠죠. 이거 리디플로이 한번 다시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웃풋을 봐야 돼. 자, 이렇게 되면 리졸버, 뷰 리졸버에 의해서 유저라는 우리가 뷰 네임을 통해서 user.jsp를 콜하는데 문제가 없고 id 값을 패스로 받아서 결값을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공백으로 네임만 잘 설정하면 여기 패스 값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이 바로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메소드 파라미터에 앞에서 설명한 쿠키 값도 받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본 쿠키 중에서 JSession ID라고 통캣이 세션 ID 발급해주고 관리해주는 쿠키가 있다 그랬죠? 얘를 한번 쿠키 밸류로 받아와서 화면에 한번 뿌려볼게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마우스가 파란불이면 배터리가 없는 건 아닌데. 자, 여기에서 스트링 값 쿠키 밸류에서 쿠키 값이 JSession ID라고 하는 값이었죠. 이 값을 쿠키 값을 한번 받아 볼게요. 잘 받아지는지. 그리고 이 녀석은 유저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보고요.
네임에다가 세션 아이디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그럼 화면에 보여줄 테니까. 자. 디플로이가 다 됐나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쿠키 값에 있는 여기에 있던 그 값들 여기에다가 잘 표현을 해주겠죠, 그쵸? 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쿠키 값에 있는 JSession ID라는 값을 받아왔고요. 방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값이 바뀌었잖아요. 서버가 재시작하게 되면서 세션 아이디를 새롭게 발급했고 앞에 있던 그 세션이 어떻게 보면 익스파이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세션의 아이디 값을 받아오게 되고 그 다음 서버가 재시작하면 새롭게 발급된 세션 아이디 값을 여기 이제 받아오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값이 살짝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리프레시 할 때. 그래서 쿠키 밸류는 이렇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파라미터에는 맵, 모델 맵이라고 하는 거를 또 메소드 파라미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맵은 우리 자바에서 기본 타입으로 쓰는 맵 있죠? 그 맵이고요. 모델은 스프링에서 기본 타입으로 쓰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맵은 뭐냐면 모델도 지원하고 맵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맵과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잠깐 보면 모델 맵은 그 두 가지를 다 지원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맵을 써서 이 녀석이 뭐 하는 녀석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모델 뷰를 통해서 뷰를 지정을 하고 모델 뷰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오브젝트를 담아서 넣었죠. 그러면 얘를 패스 베리어블 말고 리퀘스트 파람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그러면 슬래시 유저라고 하게 되면 이 패스에 의해서 뷰 리졸버 뷰가 다 정의가 됐기 때문에 얘는 오브젝트로 리턴을 할 수가 있는데 자 void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oid라고 하는 걸 리턴할 건데 이걸 지워버리고요. 자, 리턴을 해야 되는 오브젝트를 담는 글에 모델 뷰만 썼는데 이거를 우리는 맵이라고 하는 걸 쓸 거예요. 자바 유틸에 있는 기본적으로 이 맵에다가 뭘 할 거냐면 맵 put user에다가 user.get id 이렇게 오브젝트를 담는 그릇을 파라미터를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서버를 디플로이를 한번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담는 그릇에 잘 담겨서 결과 잘 나오죠, 그쵸? 자, 맵을 통해서 담게 됐다고 하면 결과를요, 맵을 파라미터로 쓰면 되고요. 모델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모델은 뷰에서랑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모델의 메소드가 있어서 add attribute user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델이라는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오브젝트에 담고 싶다면
파라미터를 모델 값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담아주면 됩니다. 이 직접 수행 안 하고 설명만 해도 되긴 하는데요. 혹시나 여기 안에서 제가 뭔가 오류가 날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잘못 설명한 게 있을 수 있으니 계속 실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행 잘 되죠? 자, 이렇게 담을 수 있고요. 모델 맵은 두 가지 다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풋도 지원하고 애드 애트리뷰트도 지원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중에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걸 어노테이션이 하나 있어요. 여기 어떤 녀석이냐면 가장 많이 쓰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파라미터 값 다 없앨게요. 자, 이렇게 모델 애트리뷰트로 선언을 합니다. 이 모델 애트리뷰트로 선언돼서 담겨진 오브젝트는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정보도 받아오고요. 리스판스에 해당되는 정보도 세트에서 넘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이 id 값은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id 값을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유저 오브젝트의 id 값으로 세팅해서 넘어오고요. 그래서 리퀘스트 파라미터 네임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유저에다가 set name을 잠깐요. 자, 이 리스폰스로 받아오는 오브젝트에다가 DB에서 읽어온 이 id 값을 읽어온 이 user2에 해당되는 get name 정보를 여기다 세팅해서 세팅만 하기만 하면 이 유저 오브젝트가 안에 네임이 같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얘가 리스폰스 그 view resolve에 전달을 하는 값이 이 유저 값이 그대로 또 전달이 됩니다. 즉 리퀘스트를 통한 파라미터 밸류 값도 세팅이 매핑이 되고 리스폰스에 전달되는 값도 같이 매핑이 되는 오브젝트로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 유저2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유저 값을 새롭게 세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유저라는 오브젝트의 주소가 달라지죠. 인스턴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인스턴스로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가 리스폰스로 제공해야 되는 인스턴스와 여기에 있는 유저는 완전 다른 인스턴스가 되기 때문에 리스폰스에 그대로 오브젝트를 못 날라주겠죠. 그쵸? 그래서 항상 새로운 인스턴스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받은 오브젝트 인스턴스 자체를 이렇게 밸류들을 활용해서 리스폰스에다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결과값이 똑같겠죠?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네. 예, 결과값을 다르게 100번은 다르군요. 어쨌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모델 애트리뷰트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근데 심지어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로 오브젝트가 넘어오는 경우는 뭐냐면 골뱅이 모델 애트리뷰트가 생략이 된 경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수행을 또 다시 해볼까요? 그래서 이 모델 애트리뷰트까지의 설명이 다 끝나면 메소드 파라미터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다 설명을 다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턴 값. 요것도 확인하고 동작에 이상이 없겠죠? 네, 이상 없이 잘 동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값을 다 받았는데 이제 메소드는 어떤 값들을 리턴할 수가 있을까요? 모델 앤 뷰.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자, 모델 맵을 리턴한다는 건 뭐냐면 이 녀석을 파라미터로 받는 게 아니고 new map 해가지고 새로운 맵을 받고 리턴 값으로 담는 그릇으로 전달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실습은 안 할 거고 리턴 값에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보이드 우리 방금 리턴 값 많이 썼죠. 파라미터로만 다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니까 보이드로 들어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자, 스트링 리턴 값이 스트링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패스베리어를 썼었죠, 그쵸? 그때 뷰 네임을 모델 앤 뷰에다가 세팅을 했죠, 그쵸? 리턴 값이 스트링인 경우에는 스트링 값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름은 뷰 네임이라고 간주합니다. 간주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유저라는 뷰 네임으로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정해서 넘겨주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forward 이런 노테이션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웹에서 포워드와 리다이렉트라는 개념은 아시죠? 포워드는 그 리퀘스트로 들어오는 오브젝트의 다양한 데이터들 있죠? 그거를 이 업로드 URL 이쪽에다가 다 데이터까지 감싸서 넘겨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URL도 바뀌지 않아요. 다만 이 녀석을 하긴 하는데 이 녀석을 호출을 해요. 호출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받은 리퀘스트 환경을 그대로 이 녀석한테 넘겨주고 URL도 바뀌지 않은 녀석이 바로 포워드입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넘기면 파일 업로드로 넘어왔죠. 리퀘스트에 있는 밸류들을 모두 다 여기다 넘기긴 해요. 근데 뭐예요? URL 변경이 없죠. 예, 이게 바로 포워드 방식입니다. 하지만 리다이렉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새롭게 URL을 호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냥 리다이렉트 슬래시 업로드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받은 리퀘스트 정보가 아니고 그냥 업로드 자체에다가 바로 그냥 호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리다이렉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심지어는 URL도 다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URL 바뀌었죠, 업로드로. 이쪽으로 그냥 이 패스로 전달해주는 역할이 바로 리다이렉트입니다. 이게 포워드와 리다이렉트 개념인데요. 자, 여기에서 스트링으로 리턴 받는 값은 첫 번째 뷰네임이다. 포워드 컬런, 리다이렉트 컬런인 경우에는만 어떻게 된다? 포워드 기능과 리다이렉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리턴 값 중에서 리턴 값에 모델 애트리뷰트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리퀘스트 바람. 아까 그대로 넣어봅시다. 값을 넣었고요. 자, 이렇게 리턴하는 일반 오브젝트들을 다 리턴할 수 있는데요. 그 리턴 값에 모델 애트리뷰트라고 정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모델 애트리뷰트로 선언한 것처럼 리턴 값에만 이 유저에다가 정의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리디플로이에서 보면 이렇게 수행이 가능했죠. 그렇죠. 이렇게 리턴 값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모델 오브젝트라고 하는 녀석을 바로 리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얘를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략 가능한 오브젝트가 있다면 얘는 골뱅이 모델 애트리뷰트가 생략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모델을 리턴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됐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뭐가 생략됐다고요? 골뱅이 모델 애트리뷰트가 생략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는 뷰 리저버를 통해서 리소스에다가 오브젝트를 잘 전달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그럼 우리 리턴 값에 대해서 다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에 뷰라고 하는 리턴 값이 있습니다. 뷰는 뭐 JSON 뷰, XML 뷰, JSON 뷰 같은 경우는 JSON으로 표현해주고, XML은 마샬링 뷰를 이용해서 XML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앞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뷰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뷰냐면 그냥 우리가 쓰는 이 뷰 한번 봐봐요. U 리다이렉트 뷰. 리다이렉트 설명을 했죠. 이 리다이렉트 뷰는 뷰를 임플리멘테이션 오브젝트입니다. 이 뷰는 리다이렉트 기능을 수행하는 뷰입니다. 이렇게 리턴 값이 뷰인 경우에는 특정 뷰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터널 리소스 뷰에다가 뷰 이름을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해 주면 될까요? 뭐 유저 이렇게 되면 user.jsv를 찾게 뷰 리저버에 의해서 동작이 될 거고요. 이렇게 특정 뷰 JSON 뷰를 쓰면 JSON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리다이렉트로 잘 전달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업로드로 리다이렉트가 됐죠. 유저 호출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스프링 MVC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은 어노테이션 기반의 스프링 MVC를 다루는 방법, 기능들을 메소드 파라미터와 리턴 값 등을 확인하면서 봤죠. 네. 그리고요. 자, 이제 스프링 MVC에 대한 부분은 모두 끝이 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소개한 것처럼, XML 환경 변수로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이제,
어노테이션 기반의 환경으로, 즉 XML 환경 요소가 아닌 자바 코드 기반의 환경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음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